번째는 뭐니 해도 면역학자니까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이나 이런 거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세 번째, 왜? 제 연구하게 된 동력이고 또 그 외에서 얻어진 걸 설명하는 것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장.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교수님 작년보다 올해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다섯 번째는 저는 늘 제가 추구하는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삶.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생각도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교수님, 먼저 저희가 네.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어요. 뭐요? 저희가 처음으로 네. 구독자가 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섭외한 분이십니다. 근데 네. 그 말을 저한테 이 섭외하는 전화를 때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냥 저를 섭외하려고 그냥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니고 그 아이디가 일렁이다님이신가? 예, 예, 예. 그 정재훈 교수님이 나오셨었는데 예. 거기 밑에 신의철 교수님도 꼭 뵙고 싶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얼마나 쉽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일렁이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교수님의 그런 연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교수님 굉장히 특이하신 점이 의대를 졸업하신 뒤에 의사가 되지 않고 예. 면역학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예, 하셨어요. 예, 예. 어떻게 하다가 면역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사실 얘기가 좀 긴데요. 네네. 본과 1학년 2학기 때 첫 시간에 면역학 시간이 있었는데 김세종 교수님이란 분이 그 당시에 강의를 해주시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칠판에다가 강의를 하셨거든요. 네. 칠판의 한 구석에다가 이게 너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모든 것이다. 그걸 내가 2시간에 요약을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구석에서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내가 할 게 저거다. 딱 꽂히셨구나. 예, 그래서 그거가 제 계기가 됐습니다. 김세종 교수님은 이제 학장님도 하시고 그 후에 퇴임을 하셨는데 네. 5월 달에 한번 스승의 날 근처 때 한번 뵀어요. 내가 그런 강의를 했었단 말이야? 예, 근데 중요한 경우는 네. 그래서 교수나 선생님은 내가 별로 의식하지 않은 것도 학생이나 제자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걸 늘 의식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또 평상시에 그런 걸 의식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늘 그렇지 못하죠. 인간이 늘 그렇지는 못하죠.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예. 보통 일반인들이 면역이라고 하면 항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예. 근데 또 교수님께서는 예. T세포로 연구를 예. 하시잖아요. 이 T세포가 뭔지 오늘 저희 방송 분량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될 텐데 아주 완전 정복을 알겠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쉽게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네. 역사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항체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T세포는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일반인만이 아니고요. 학자들 중에서도 면역만 연구하는 면역학자 말고 내과 의사 이런 분들도 면역학을 알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도 항체를 더 많이 알고 T세포는 잘 모릅니다. 알긴 아는데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세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면역학은 맨 처음에 1880년대부터 독일에서부터 막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럴 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항체를 그때 이미 알게 됐어요. 이미 15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T세포는 실제로 T세포가 처음 이런 게 있겠거니 하면서 그걸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1996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 노벨상을 받은 업적을 연구한 게 70년대 초반? 중반? 그러면 이미 그래도 그것도 한 50년 지난 거예요. 일반인들의 입에 회자될 만큼 너무 뻔한 어떤 과학 지식이 될 때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항체랑 압도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T세포가 뭔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 항체는 피에 녹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럼 피에 녹아가지고 또 피에만 녹아있는 게 아니고 어떤 체액 같은 데다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세포 안으로 침입하려고 할 때 항체는 막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항체라는 게 완전 무결하게 막 100% 잘 작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T세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도 항체가 중요한 건 맞는데 중화항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완벽하게 작동이 안 될 때는 이제 T세포가 나설 때가 되는 건데요. T세포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을 골라가지고 선택적으로 죽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T세포 중에 한 종류는 별명 자체가 킬러 T세포입니다. 골라서 딱 죽이는. 근데 막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 몸에 정상 세포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 세포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만 골라서 죽여요.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중화항체도 생기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억 T세포도 생깁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안 걸리게 해주는 면역, 예방하는 면역은 주로 중앙체가 하는 거고요. 네네. 걸리긴 걸렸는데 좀 더 빨리 회복하게 해주는 면역, 이런 건 T세포라고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말하자면 우리가 면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여서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해결책이 없는 마지막 해결책인 거죠. 이런 해결사가 바로 T세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T세포도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지금 T세포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킬러 T세포만을 주로 위주로 설명드린 네네네. 거예요. T세포 안에도 킬러 또한 다른 게 헬퍼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전공이 킬러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큰 그림이 계셨구나. 예. 근데 이제 네. 그렇다고 하면 또 헬퍼 T세포 면역하는 네네. 면역학자 제 동료분들이 불만을 할 테니까 그쵸. 조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면 네. 근데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헬퍼. 도와주는. 예, 뭘 도와준다는 건가? 사실은 우리 몸에는 면역 반응을 이제 매개하는 거기에 플레이를 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킬러 T세포고요. 또 그 중에 하나는 항체를 내는 B세포고요. 뭐 세균을 잡아먹는 대식 세포도 있고요. 하는데 헬퍼 T세포는 이 모든 다른 세포들의 작용을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킬러한테를 맞으면 힘을 나게 막 이렇게 뭔가 어떤 물질을 제공해주고 또 다른 세포들한테도 필요한 뭔가 힘을 복돋아주고 네네. 그래서 헬퍼 T세포예요. 교수님께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서의 네. 그 T세포 면역 반응을 네. 또 연구를 하셨어요. 이게 또 뭐 다른 질병과 다른 그런 특성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럼 그것도요. 네. 왜 하필이면 A형 간염 잘 못 들어봤는데 그쵸. 이걸 왜 하셨나 이렇게 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에 그때쯤에 A형 간염 환자가 확 늘었습니다. 근데 그 늘어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해. 네. 저희가 찾았던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걸 연구했고 어떤 걸 알게 됐는지. 음. 연구를 하다가 너무나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교과서에서는 네. 이렇게 나왔죠. T세포가 적절히 작동을 하면은 환자를 오히려 보호해 주는데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그 간세포를 너무 과도하게 깨서 막 간염을 일으킨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간 이식을 할 만큼 간이 다 깨진 거거든요. 네네. 그 환자분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또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에 써 있지만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적절히 어디까지가 적절이고 어디가부터가 과도냐.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얻은 거는 진짜로 그 경계선을 지을 수는 없지만 진짜로 과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이 많이 깨진 사람들은 T세포 반응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교과서랑 맞았어요. 네네. 그럼 과도한 게 왜 과도할까?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된 거가요. 이 이제 논문의 가장 한 줄 그 키워드 단어는요. 방관자 T세포예요. 방관자 T세포. 그래서 원래 영어로 쓸 때는 바이스탠더 T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A형 간염에 걸리면은요. 우리 T세포들 중에서 A형 간염에 대한 T세포가 따로 있어요. 네. 또 우리가 뭐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가 따로 있고 옛날에 뭐 백신을 맞은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이게 따로 있고 그러면은 A형 간염에 걸리면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면역학의 교과서 1장에 나와 있는 특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성이 깨져 있는 거예요. 왜 A형 간염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인을 저희가 알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일단 그 먼저 말씀드리면은 평소 같으면 방관자로 있어야 될 그러니까 A형 간염에서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이런 것들은 다 방관자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이 너무 날뛰는 거예요. 얘네들까지도. 그래서 과도해진 거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과도해진 거냐? IL-15라고 하는 인터류킨 15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그냥 모든 T세포들을 다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세면은 오히려 간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만 활성화가 돼 있고 나머지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이스탠더가 없는 경우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간 손상이 거의 안 되고요. A형 간염 바이러스만 잘 없앱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일어났어야 될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그 T세포는 우리 몸에 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방관자들, 얘네들은 또 나쁜 거죠. 그래서 아까 적절과 과도가 그냥 수준의 차이가 아니고 적절한 세포가 따로 있고 과도한 세포가 따로 있다. 이 과도한 세포가 활성화된 방관자 T세포다. 이걸 저희가 이제 그 논문에서 증명을 한번 했고 방관자 T세포가 약간 이런 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한 15년 전, 20년 약간씩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람에서는 이걸 처음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뮤니티의
때까지 배제를 하셨다. 이제 2018년도 일이고요. 지금 그 후속 연구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알고 나니까 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3, 40년 전 별로 없었는데 최근 10년, 20년에 갑자기 늘어난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요. 이것은 굉장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원래는 전염이 잘 되는 바이러스예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는 이게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네. 그럼 대변이 뭔가 어떤 음식물이나 물을 오염시켰을 때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먹으면은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위생이 열악했고 최근엔 좋아졌으니까 언제 더 많았을까요? 옛날에 더 많았겠죠. 그렇죠. 근데 환자는 오히려 요즘에 늘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요. 네. 이제 이전에 알려졌던 그런 사실인데요.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일생에 걸려도 한 번밖에 안 걸려요. 왜 그런 바이러스 많잖아요. 한 번 걸렸다 나으면 괜찮다고. 이제 면역이 생기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것이 유소화 때 걸리면은요.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송상도 안 되고. 예,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잘 걸린지도 몰라요. 오. 근데 이것이 유소화 때 안 걸리고 잘 넘어갔다가 네. 성인이 돼서 걸리면 30, 40대에 걸리면 간이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최근에 환자가 늘었다는 거는 증상을 가진 환자가 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설명했느냐? 근데 왜 그러면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유소화에 걸리면 아무 증상이 없고 뭐 30대에 걸리면 증상이 그렇게 심한가? 바로 거기에 방관자 T세포가 있습니다.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A형 간염 바이러스 때 간을 깨는 거는요. 네. 방관자 T세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방관자들은 적어도 자기가 한 번은 어떤 딴 바이러스를 경험했던 기억 세포들입니다. 독감에 대한 거, 내가 옛날에 백신을 맞았던 뭐 송역에 대한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유소화 아이들은요 기억 세포가 별로 없어요. 경험한 감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IL-15가 나오고 방관자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뭔가 나와도 T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점점 살다 보면은 이런 것도 걸리고 저런 것도 걸리고 백신도 맞고 하다 보면 성인들은 이제 기억 세포들이 많아집니다. 다양한. 그럴 때 걔네들은 A형 간염에 걸리면 방관자 T세포의 활성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더 심하게 아프다. 이걸로 설명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방관자라고 하면은 딱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은 아는 세포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두 개나 발견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방관자를 주인공으로 이제 끌어낸 거죠. 제가 대단한 얘기를 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살짝 자랑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A형 간염처럼 이제 그 과도한 T세포 면역 반응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다른 질병에 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기자님이 던져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그거를 찾고 제가 그게 환자분들이 많은 질병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저는 이 A형 간염 같은 질병을 창이 되는 질병, 윈도우 디지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방관자 T세포가 이런 식으로 예기치 않게 질병을 일으키는 새로운 기전을 제가 찾았단 말이에요. 네. 좁게 보면 이건 A형 간염을 연구한 거지만 다른 질병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몸이 망가질 수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걸 보는 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례에 척해 있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자님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례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뚜렷하게 나온 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요. 다만 뭐 한 달 전에 네. 어떤 사람이 중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저희 논문을 그대로 따라쟁이를 해가지고 C형 간염도 이렇게 되더라. 아, 논문이 정말요? 나왔어요. 네,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연구 안 해도 네네. 저를 노벨상을 더 받게 해주는 노력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 네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이러스는 아니더라도 T세포나 이런 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 생기는 일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 중에 아직 원인을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 후보가 있어요, 지금. 아, 정말요? 또 후보가 있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 기전을 블럭하는 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IL-15를 그렇죠. 블럭하는. 이미 뭐 이 병을 내가 치료를 기필코 해야겠다면은 어디를 블럭해야 되는지 약은 다 제시가, 약의 타겟은 제시가 된 거예요. 그쵸. 다만 지금은 A형 간염밖에는 적용되는 게 없으니까 네네.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질환은 그렇게 특효약을 제가 개발이 시급한 병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과학이 발전되는 거다. 물론 이 시도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누군가는 또 약을 개발할 거고 그 회사는 돈을 벌겠죠. 그럼 누구 환자는 또 혜택을 받겠죠. 또 누군가는 노벨상을 받겠죠.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그 누군가가 교수님이 될 수도 이게 있는. 바라는 거지만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요. 네. 또 조만간 또 좋은 일로 뵐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거 교수님? 조만간이 되려면 한 10년 후, 15년은 돼야겠죠. 아유, 10년, 15년이면 조만간이죠, 교수님. 저희 그때까지 채널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가 이제 네. 또 바로 이렇게 15년 전 인터뷰 딱 띄우고 15년 전 그날 이렇게 하셨는데 하면서 여기서 또 다 알겠습니다. 인터뷰하고 네. 그날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
첫 번째로 항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항상 저희가 뭐 희귀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약 개발 하지만 그 전에 그 병인 기전을 연구한다는 네, 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 같아요. 1800년대 중후반 이후, 좁게는 1900년대 이후 보면은 초기에는 신약을 약간은 좀 과학적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좀 마구잡이로 개발을 했어요. 항생제를 개발하면 박테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연계에서 얻어낸 물질 만 가지를 이렇게 쭉 검색해가지고 뭐가 되나. 그것도 물론 과학적이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하는 방식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고 막 쭉 훑어봐가지고 뭐 항암제를 그렇게 발견한다든지 네. 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딱 찝어서 만듭니다. 이 병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블록하면 되겠네. 아주 선택적인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항체를 만들어, 차단 항체약을 만들어. 이렇게 되면 그것이 진짜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 병인 기전의 중요성을 역설해야 되는 제가 하고 싶은 대상은 병인 기전을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신약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또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뭐 신약 개발을 하라고 어떤 연구비를 주는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때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많은 돈을 가지고 무슨 병을 정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연구비를 줍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병에 대한 걸 잘 모르면은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유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질병을 얘기한 거죠.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T세포를 연구하시는 그런 면역학자로서 이 T세포 면역이 가지는 또 그런 중요성들이 있겠네요. 과학적인 어떤 그 기전을 잘 명확히 알고 거기를 일단 선택적으로 어떤 차단하는 약들 대부분 T세포를 좀 조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T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인데 네. 그래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아까 헬퍼보다는 킬러를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막 그 제약까지 성공한 것들은 주로 헬퍼 쪽이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킬러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아까 그런 것들 킬러 T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사람 몸이 아픕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블러킹을 하면은 이제 뭐 그 병을 낫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 근데 빠진 게 하나 있긴 있네요. 킬러 T세포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네. 환자들한테 큰 혜택을 준 게 하나가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요즘에 유행하는 면역항암제. 그걸 연구하신 분들은 네. 2018년도에 그 미국의 제임스 앨리슨하고 일본의 타스콘드라는 두 분이 노벨상을 그 업적으로 받으셨는데 이 T세포, 킬러 T세포 활성이 좋으면 암세포를 죽여요.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네. 죽이듯이 암세포만 골라서 죽입니다. 근데 암 환자가 됐다는 거는 그 T세포 기능이 뭔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분들은 그 기능이 왜 안 좋은지를 알게 되고 이 안 좋은 걸 살리려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 항체를 개발해가지고 약을 해서 지금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앞으로도 또 그렇게 A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그런 다른 또 질병을 또 찾으실 예정이시고 또 네. 다른 또 앞으로 혹시 연구 계획은 아. 어떻게 되시죠? 요즘에 하는 연구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른 질환에서도 이런 바이스탠더 방관자 T세포가 중요한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 하나 있고요. 네네. 그 오늘 이렇게 퍼블릭에서는 처음 공개하는 건데 더 야심찬 걸 하나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최초 공개?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름을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이 프로젝트 이름을. 아, 네.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건 다 아시잖아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 네. 유명했잖아요. 네. 한 사람의 그 유전체 정보를 이렇게 네. 명확히 알겠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그때는 그 유전자 시퀀싱 기능이 좀 낙후된 기술이었으니까 옛날 기술이었으니까 그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요즘 금방 하죠 그런 것들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휴먼 T셀롬 프로젝트라는 걸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한 사람의 T셀의 모든 집합을 내가 정보를 한번 다 알아보겠다. 아.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 T셀은 한 사람마다 독감에 대한 거, 다 그 다르잖아요. 다음에 뭐에 대한 거 다 다를 거 네. 아니에요. 내가 백신을 맞았건 뭐에 대한 내가 감염의 이력이 있건 간에 이거를 한번 원샷으로 다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강과 어떤 관련인지를 한번 알아보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네. 이건 시간이 꼭 걸릴 것 같아요. 한 사람만 하는데도. 근데 이게 네. 만약에 누군가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도 한 두 사람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두 사람만 일단 깊게 파보자. 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검사를 하면은 모두 알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은 왜 암세포에 대한 T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지? 어디 암이 있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도 모른다는 이건 좀 과도한 상상입니다. 네네네네. 과학자의 상상력은 뭐 끝이 없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미래의학의 모습을 바꿀지도 모르는 첫 번째 연구를 요즘에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질병을 발견을 할 수도 알 수 있고. 있지는 않을까. 네. 네. 저희가 항상 네. 10년 뒤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여쭙고 있거든요. 네. 어떤 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이건 그러면은
제 거울을 보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네. 네.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하고 다니고 10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네가 발견하던 걸 발견했구나. 내가 축하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와, 지금까지 해주신 분 중에 네. 역대급 과몰입. 정말 같았어요. 이거 저희가 10년 뒤에 꼭 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역하면은 저한테는 제 사랑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진로 강의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이유도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대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야, 너 소개팅 미팅 나갔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그럼 그냥 좋은 거지. 뭐 키가 재봤더니 몇 센치 이상이고 뭐 이하고 뭐 머리가 뭐 길이가 어디 이상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 어떤 마치 이성의 사랑의 상대를 할 때 그냥 한눈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상태가 면역이었던 겁니다.